플루타르크 영웅전. 알렉산드로스. 다리우스는 알렉산드로스가 킬리키아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겁을 먹고 있다고 판단하고 점점 더 자신을 얻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던 것은 겁이 나서가 아니라 병이 났기 때문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피로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도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드누스 강에서 목욕할 때 몸이 얼어서 생긴 병이라고도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의사들은 감히 치료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만 있었다. 만일 손을 댔다가 실패하였을 때 마케도니아인들로부터 받을 비난에 겁을 냈던 것이다. 이때 단 한 사람, 아카르나니아 출생의 필리포스라는 의사만이 그의 병세를 악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최대한 치료를 해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왕의 우위를 신뢰하는 만큼 위험 상태에 있는 왕과 위험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은 신하로서의 수치라고 생각했다. 그는 좋다는 약이란 약은 모두 구해다가 정성껏 조제하여 초죽음이던 알렉산드로스 왕에게 먹이도록 하였다. 이때 파르메니오 장군 진영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그 편지에는 의사 필리포스가 실은 다리우스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고 또 다리우스의 딸과 결혼시켜 사위로 삼겠다는 약속을 받고 전하를 독살하려는 자인이 조심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베개 밑에 넣어두었다. 이윽고 정해진 시간이 되어 필리포스가 다른 신하들과 함께 약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알렉산드로스는 그 편지를 필리포스에게 주고는 아무런 표정도 의심도 없이 약 그릇을 받아들였다. 이야말로 놀랄 만한 촌극이 아닐 수 없었다. 무심코 편지를 받은 필리포스는 그 편지를 읽었고 알렉산드로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약을 마시고는 동시에 서로 마주봤는데 그들의 표정이 너무 달라 주위 사람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알렉산드로스는 구김없는 명랑한 얼굴로 필리포스에게 호의와 신뢰를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필리포스는 이 무서운 중상모략에 기가 질려 신을 부르며 하늘로 손을 뻗기도 하고 침대 밑에 엎드려 왕에게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믿어달라고 애원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약기운이 왕의 체내를 돌아 온몸에 힘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왕은 말도 못하고 감각도 잃은 채 아주 녹초가 되어 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신하들은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 전전긍긍하고만 있었다. 그러나 필리포스의 정성어린 전력에 의하여 다시 원기를 회복한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 국민들 앞에 그 모습을 나타내기에 이르렀고 몹시 염려하던 국민들은 다시 옛 모습을 찾은 왕을 보고 환호하였다. 그런데 다리우스의 군중에 마케도니아에서 도망쳐온 아민타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알렉산드로스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그는 다리우스가 좁은 골짜기에서 알렉산드로스를 공격하려는 작전을 세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반대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대군을 가지고 소수의 적을 공격하려면 이대로 넓은 들판에서 대기하고 있는 편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그 말에 다리우스는 싸움터에 도달하기도 전에 알렉산드로스가 도망칠까봐 그것이 걱정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아민타스는 다리우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하, 그거라면 걱정 마십시오. 알렉산드로스는 반드시 공격해옵니다. 이제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우스는 이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군을 이끌고 킬리키아로 들어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알렉산드로스도 다리우스와 싸우려고 시리아로 들어갔다. 그러나 밤중에 서로 상대방을 찾지 못하고는 그 즉시로 되돌아섰다. 뒤늦게 다리우스의 진영을 보고받은 알렉산드로스는 이 행운을 기뻐하여 좁은 골짜기에서 싸우려고 길을 재촉하였다. 다리우스는 그 전 진영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 좁은 골짜기를 벗어나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있는 곳은 바다와 산의 중간을 흐르는 피나루스 강 때문에 기병전에는 적합하지 않고
게다가 사방이 울퉁불퉁 기복이 심하여 소수의 병력으로는 유리한 장소지만 대군이 움집한 자기에게는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로스는 행운이 이 장소를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는 행운이 준 이상의 승리를 얻으려고 서둘러 공격하였다. 우선 병사의 수에 있어서 페르시아군에 훨씬 못 미치지만 개의치 않고 손수 우익을 이끌고 적의 좌익 밖으로 나와 측면 공격으로 그에게 맞선 적을 패주시켰다. 이 싸움에서 알렉산드로스는 널쩍다리에 상처를 입었는데 안티파테르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그에게 상처를 입힌 자가 누구였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다리를 단검에 찔렸으나 그 부상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알렉산드로스는 11만 명 이상의 적을 괴멸시키고 화려한 승리를 거뒀지만 다리우스를 붙잡지는 못하였다. 왜냐하면 다리우스가 불리함을 알고 재빨리 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전차와 활만은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 마케도니아군은 페르시아군의 진영에서 여러가지 제보를 야탈하였는데 그 수량은 전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많은 짐을 다마스쿠스에 두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많았다. 그런데 다리우스가 쓰던 점막 안에는 훌륭한 가구들과 많은 금은이 가득 차 있었지만 병사들은 이것만은 약탈하지 않고 고스란히 알렉산드로스에게 바쳤다. 기분이 좋은 알렉산드로스는 무기와 갑옷을 벗어던지고 욕탕으로 가며 말하였다. 싸움터에서 흘린 땀은 다리우스의 목욕탕에서 씻어볼까?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부하 중 누군가가 이렇게 대꾸하였다. 아닙니다. 알렉산드로스의 목욕탕입니다. 진자의 재산은 승리자의 것입니다. 욕실은 매우 호화스러웠다. 전부가 황금으로 되어 있는 목욕용 그릇들이 즐비하였다. 세공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다한 물항아리, 접시, 향유병 등이 갖춰져 있고 또 향유 등의 야릇한 향기가 욕실 안에 가득 차 있었다. 욕실을 나와 점막 안으로 들어간 알렉산드로스는 다시 한번 놀랐다. 크고 높은 침대며 식탁과 그 위에 차려진 갖가지 음식, 그 화려함에 거듭 감탄한 알렉산드로스는 신하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과연 이게 왕의 생활이라는 거구먼. 알렉산드로스가 막 식사를 하려 할 즈음에 포로 중에 다리우스의 어머니와 왕비와 딸 둘이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들은 다리우스의 잔차와 활을 보고서 그가 전사한 줄로만 알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자기의 행운보다도 그녀들의 불운에 더 마음이 흔들려 레오나투스를 보내어 그녀들을 위로하였다. 다리우스는 죽은 것이 아니고 알렉산드로스를 겁낼 것도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다리우스와는 다만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므로 그녀들은 해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는 다리우스 왕으로부터 받았던 그대로 대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일렀다. 이런 말들은 여자들에게는 더없이 다정하고 친절한 위안이 되었으며 곧 알렉산드로스의 명령대로 인정어린 조처가 취해졌다. 그녀들이 페르시아군 전사자들 중 매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허가해 주었고 전리품 중 옷이니 장식품 같은 사용품은 도로 찾아서 쓰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왕족의 지위와 호칭도 그대로 붙여주었으며 전보다도 더 많은 풍족함을 줬다. 그러나 포로가 되어 있는 이들 고귀한 신분의 정숙한 여인들이 받은 가장 훌륭하고도 가장 인간적인 대우는 금남의 울타리 안에 보호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명예를 더럽히는 말을 듣거나 놀림을 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이 규방에서 철저히 보호를 받고 있는 처녀처럼 다른 남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남자 금지의 생활을 보낸 것이다. 더구나 다리우스의 왕비는 모든 여왕 중 뛰어난 미인이라는 평판을 듣고 있었고 다리우스 자신도 미남자 중 미남자로서 그 딸들도 양친을 닮아 미인들이라는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적에게 이기기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이기는 편이 임금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녀들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았다. 당초에 알렉산드로스는 결혼 전에는 여자라고는
바르시네밖에 몰랐다. 바르시네는 남편 멤넌이 죽은 후 다마스쿠스에서 포로의 신세가 되었었다. 그리스시 교육을 받았고 행동거지도 단정하였으며 그녀의 부친 아르타바조스도 왕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었다.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파르메네오의 권고에 의하여 알렉산드로스는 절세에 고귀한 혈통을 이은 집안의 이 여자를 아내도 맞아들인 것이다. 그 뒤 알렉산드로스는 포로가 된 많은 미인들을 봤다. 그때마다 그는 페르시아 여인들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눈이 아플 지경이라고 농을하면서도 페르시아 여인들이 절세의 미인이라면 자기는 절세의 임금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녀들을 마치 생명이 없는 조상을 대하듯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알렉산드로스의 해군 제독인 필룩세누스가 자기와 함께 있는 테오도루스라는 노예 상인이 미소년 둘을 팔려고 하는데 사지 않겠느냐는 편지를 보내왔다. 이때 알렉산드로스는 화를 내며 도대체 필룩세누스는 왕을 어떻게 보고서 그런 모욕적인 심부름이나 하느냐고 측근들에게 몇 번씩 호통을 쳤다. 필룩세누스에게는 즉각 심한 편지를 써보내 크게 질책하고 테오도루스를 그가 호의로 보내온 상품과 함께 처형해버리라고 명령하였다. 또 코린트의 미소년 크로빌루스를 사서 그에게 보내겠다고 편지를 보낸 하그논이라는 젊은 부하도 엄중히 질책한 일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파르메니오 휘하의 마케도니아인 다몬과 티모테우스가 용병의 아내에게 욕을 보였다는 소문을 듣고서 파르메니오에게 편지를 보내어 만일 그들의 죄가 확실하다면 그들은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태어난 짐승이나 다름없으므로 무참하게 사형에 처해버리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그 편지에다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다리우스의 왕비를 본 일도 없고 보고자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며 또 그녀의 아름다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밖에 또 알렉산드로스는 비로와 쾌락은 똑같이 나쁜 습성에서 나온 것인데 수면과 성교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음식도 극히 절제하였다. 이런 사실은 다른 많은 예에서 보여줬는데 어머니라고 부르며 가리아 여왕으로 봉한 이 아다의 예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 아다는 보은의 뜻으로 매일 맛있는 음식과 과자를 그에게 많이 보내주다가 나중에는 아이의 음식 만드는 솜씨가 가장 좋은 요리사와 빵채주인을 보내줬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그런 것은 필요 없다고 되돌려 보냈다. 그는 가장 좋은 요리사를 이미 가중교사 레오니다스로부터 받았다고 했다. 레오니다스가 그에게 밤에 행군하고 나서 조반을 적게 먹고 저녁을 먹으면 항상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가르쳐줬다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레오니다스의 가정교육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 선생님은 이불장과 옷장을 열고 어머니가 그 안에다 무슨 사치품이나 맛있는 음식을 넣어두지는 않았나 하고 늘 조사해보곤 하였다. 알렉산드로스는 수레관에서도 손에 술잔을 든 채 마시기보다는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항상 긴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짬이 많았을 때의 이야기다. 일단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술도 수면도 오락도 정사도 구경도 다 잊어버리고 일에만 온갖 정성을 다 쏟았다. 이것은 그의 일생이 극히 단명이었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업적으로 가득 찬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가할 때에는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 곧 조반을 먹는다. 그러고 나서 사냥을 한다거나 군무를 처리하기도 하고 재판을 하거나 독서를 하기도 한다. 그다지 서두르지 않는 행군의 경우에는 진군하면서 활을 쏘지도 않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전차 위에 뛰어오르거나 또는 뛰어내리는 연습을 한다. 가끔 놀이 대신으로 여우와 새 사냥을 하였다는 것은 그의 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행군이 끝나면 목욕을 하고 몸에 향유를 바른 다음 취사장에게 식사 준비가 되었느냐고 묻는다.
저녁 식사는 늦게 하였으며 음식 배분이 모두에게 골고루 되었는지 세심한 주의를 보이곤 하였다. 술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긴 시간이 소모되었다. 물론 보통 때에는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유쾌한 인물이었고 또 인자하고 명랑하였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도 인간이었다. 그도 일반인들처럼 나쁜 버릇은 하나쯤 있었다. 그것은 술버릇으로 술만 마시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 남에게 불쾌감을 주고 너무도 군인적인 허풍을 떨 뿐 아니라 아청꾼들의 말을 곧이 듣곤 하였다. 그래서 일부 고지식한 충신들을 난처하게 하였다. 술 마신 후에는 목욕을 하고 깊은 잠에 빠져드는데 가끔 한낮에까지 자고 때로는 하루 종일 잘 때도 있었다. 음식에 대해서는 자제력이 있었다. 그는 연안 지방에서 그에게 침상이 오는 진귀한 과일이나 생선은 모두 신하들에게 하사하곤 했으므로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저녁 식사만은 언제나 성대하였는데 전승과 더불어 그 비용도 늘어 나중에는 하루에 1만 드라크마에까지 이르렀다. 그 후 이것이 관례가 되어 왕을 초대하는 신하도 이 액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 액수가 정해졌다. 이스스의 전투가 끝난 후 알렉산드로스는 다마스쿠스로 군대를 보내어 페르시아인의 재물, 군수품, 부녀자들을 접수하였다.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데살리아의 기병들이었다. 그들은 전투 시 가장 눈부시게 활약하였으므로 왕은 그 누구에 보답하는 뜻으로 그들에게 이 특혜를 준 것이다. 마케도니아인은 이때 비로소 금과 은과 여자와 페르시아풍의 생활을 맛보게 되었으므로 이후로는 짐승 뒤를 쫓는 사냥개처럼 페르시아인의 재물을 따라다니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알렉산드로스는 더 진격하기 전에 우선 연안 지방부터 점령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키프로스 섬의 여러 왕들과 티레시를 제외한 페니키아 전역이 곧 그에게로 항복해왔다. 그리하여 티레시를 7개월 동안이나 포위하고 육지로부터는 메릭과 공성기로 공격하고 바다로부터는 200척이나 되는 군선으로 봉쇄하였다. 그러는 동안 헤라클레스가 성벽 위에서 그에게 손을 뻗쳐 인사하며 그를 부르고 있는 꿈을 꿨다. 알렉산드로스는 자고 있는 동안에 또 하나의 꿈을 꿨다. 사티로스가 멀리서 그를 놀려대기에 잡으려고 쫓으니까 도망쳤는데 결국 끝너치게 출격하여 잡는 꿈이었다. 점술가들은 이 사티로스라는 이름을 둘로 나누어서 사티로스, 즉 당신의 것 티로스라고 그럴듯하게 해몽하였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알렉산드로스가 그 곁에서 자면서 사티로스를 보았다는 셈이 남아있다. 디레를 포위하고 있는 동안 알렉산드로스는 안틸리바누스에서 살고 있는 아라비아인들을 공격하였는데 가정교사 리스마코스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질 뻔하였다. 리스마코스는 트로이로 출정한 포이닉스보다 용기도 있고 나이도 그보다 젊다고 우겨대며 알렉산드로스를 따라봤다. 그런데 산에 이르러 모두가 말에서 내려 도보로 걸어가게 됐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훨씬 앞서가고 날도 저물고 적도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는데 리스마코스는 피로에 지쳐서 헐떡거리고 있었다. 알렉산드로스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 부축하며 힘을 돋워주며 데리고 가고 있었다. 그동안 부대에서 뒤처져 얼마 안 되는 병사들과 함께 어둠과 혹한 속의 위험 속에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됐다. 이윽고 그는 가까운 여기저기서 저기 모닥불을 지피고 있는 것을 봤다. 알렉산드로스는 자기가 날쌘 것만을 믿고서 스스로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 당황해 하는 부하들을 늘 구해주고 힘을 북돋워 주곤 하였다. 이번에도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닥불을 지피고 있는 적을 단신으로 습격하여 그 모닥불 옆에 앉아있던 적병 둘을 단검으로 찔러 죽였다. 그리고 타고 있는 장작을 빼앗아 가지고 부하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마케도니아군은 모닥불을 많이 지펴 불을 쬐고 있었고 그것을 본 적은 겁을 먹고 도망치기도 했지만 어떤 적병은 기습해 오기도 하였다. 물론 기습해 온 적은 간신히 물리쳐 그들은 그날 밤을 그런대로 안전하게 지내게 되었다.
디레시를 포위한 알렉산드로스는 지금까지 많은 전투를 겪어 온 병사들을 시기하고 대신 소수의 병력으로 적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계속 공격하게 하였다. 이때 점술가 알스탄데르가 제사를 드려 전조를 보고는 이 도시는 그 달 중에 완전히 함락될 것이라고도 단언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조소하였다. 왜냐하면 그 달이 그 달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는 이 점술가가 당혹해 하는 것을 보고서 또 언제나 점수를 믿고 있었으므로 이 날을 30일로 세지 말고 달의 끝에서부터 사흘째 되는 날로 세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는 나팔수에게 진군 신호 나팔을 불게 하여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격렬하게 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병영에서 쉬고 있던 병사들도 가세하여 전투에 참가하여 공격이 치열해지자 티레 시민들은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항복하여 티레시는 그날 중으로 함락되고 말았다. 그 후 시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가자를 포위하고 있을 때 알렉산드로스의 어깨 위에 하늘에서 새가 떨어뜨린 흙덩어리가 하나 떨어졌다. 이 새는 공성기 아래에 앉아 있었는데 밧줄을 감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힘줄로 만든 그물을 모르고서 지나가다 그것에 걸려 잡혔다. 이것에 대해서도 아리스탄데르는 알렉산드로스가 어깨에 부상을 입고 이 도시를 점령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었다. 18